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보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4편 152장 1절 2절입니다. 공부하는 자들이 방위가 바뀐다고 이르나니 내가 천지를 돌려놓았음을 세상이 어찌알리요. 나는 서신사명이니라. Scholars and seekers have long avowed the directions will shift, but how could anyone in the world possibly fathom that it is I who have redirected heaven and earth themselves? I am the autumn god's assumption of the mandate. 상제님께서는 스스로 가을 우주를 개벽하는 사명을 맡아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지 개벽 공사를 통해 선천 우주를 문 닫고 후천 우주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하루의 길이마저 바꾸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위스 츄리히 연방공과대 연구진은 15일 기후변화가 지구의 자전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과학저널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빙하가 녹은 물이 자전 속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하루의 길이는 2000년 이후 100년간 1.3밀리초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빙하가 녹은 물이 자전 속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하루의 길이는 2000년 이후 100년간 1.3밀리초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남극과 그린란드 빙하의 녹은 물이 적도 부근의 해수를 늘려 이에 따라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도 늦춰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2000년 이후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더 많이 녹게 되면서 자전 속도가 더 늦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달의 움직임, 지구 내 대기 등 자연현상으로 계속해서 변해왔습니다. 자전 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조석 마찰입니다. 이 조석 마찰은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면서 해저에서 생기는 마찰로 이로 인해 지구의 자전이 방해를 받습니다. 조석 마찰은 하루의 길이를 100년마다 2.4밀리초 늘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억 2천만 년 전에는 하루의 길이가 22시간 안팎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 요인들보다 지구온난화가 자전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의 길이 변화는 1000분의 1초 단위에 불과하지만 인간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적지 않다는 것이 연구진의 지적입니다. GPS의 정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확한 시간에 근거해 체결되는 금융거래에서도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온난화 현상이 지속되면 2000년부터 하루의 길이는 100년간 2.6밀리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근해의 평균 해수면 수온이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으로부터 일본 근해 10개 해역의 평균 해수면 수온 데이터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평균 수온은 18.44도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1991년에서 2020년 평년 수온보다 1.06도 높은 수치이며 종전 역대 최고인 1998년 18.18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홋카이도 동쪽 해역 수온은 평년보다 2.38도 더 높은 8.11도로 관측됐습니다. 올해를 제외하고 홋카이도 동쪽 해역의 평균 수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23년 7.38도였으며 도호쿠 앞바다 해역도 평균 16.92도로 평년치를 2.10도 웃돌며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홋카이도 앞바다의 수온이 특히 높아졌으며 이는 쿠로시오 해류의 비정상적인 흐름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쿠로시오 해류는 세계 최대 난류인 멕시코 난류 다음으로 큰 해류로 태평양 서부 타이완 섬 동쪽에서 시작해 북쪽으로 일본을 거쳐 흐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온은 적도의 열기를 실어 나르는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일본 근해의 해수면 수온이 예년보다 높은 현상은 폭염의 원인으로도 꼽힙니다. 해수면 수온의 온도 탓에 대기 아래층이 쉽게 식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 기상청은 올해 여름 기온이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비정상적인 수온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어장 환경의 이변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2021년 가을 홋카이도 동부 연안에서 사상 최악의 적조 피해가 발생해 성게와 연어, 문어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후 관련 신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 세계 기상기구는 향후 5년간 산업혁명 전 대비 지구 표면 온도가 1.1도에서 1.9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후위기의 마지노선인 1.5도 상승이 앞으로 5년간 계속될 확률도 47%라고 합니다. 1.5도 상승 제한을 결정했던 2015년 유엔 파리 기후 협정 당시만 해도 2030년까지 1.5도가 오를 가능성은 0%였습니다. 10년도 안 돼서 사실상 기후 관련 국제사회의 결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발생해 시속 270km의 강풍을 동반하고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발달한 허리케인 베릴이 중남미 카리브해의 나라들을 파괴했습니다. 7월 3일 영국 BBC 방송은 이 베릴에 대해 지난 100년간의 허리케인 기록을 깼고 현재 진행되는 기후변화의 위험성이 집중 조명된 사례로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허리케인은 해수면 온도가 높아진 8월 말부터 발생했는데 6월에 발생한 허리케인 베릴은 기후위기가 만든 최초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후 신기록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6월 18일 한국은행은 2023년 한국 식량 가격이 OECD 38개국 평균보다 무려 56%나 높아 1등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사과 가격은 3배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주거 비용이 높기로 유명한데 OECD 평균보다 23% 높았습니다. 이 식량 가격 상승 비율이 주거 비용 비율의 2.5배를 기록했습니다. 무엇이 한국의 식량 가격을 치솟게 했을까요? 기후위기가 만든 극단적인 폭우와 폭염, 냉해와 가뭄, 무너진 기상 시스템과 관련이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6월 5일 유럽연합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지난 12개월 동안의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를 넘어 1.63도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구 온도 2도 상승의 길이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한지환입니다. 알고 보면 너무 유익한 맥 이야기 알너유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 12경맥의 수태음 폐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수양명 대장경, 족양명 위경, 족태음 비경, 수소음 심경, 수태양 소장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양명 대장경인데요. 수양명 대장경은 둘째 손가락 끝에서 시작하여 손가락 위쪽을 지나 엄지와 검지의 뼈 사이 합복혈로 나옵니다. 이후 아래팔 위쪽을 따라 올라가며 팔꿈치 바깥쪽 주름이 끝나는 곳인 곡지혈을 지난 후 윗팔의 바깥쪽으로 올라가 어깨 관절의 앞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동맥의 대추혈로 한번 돌아오고 이 쇄골 부위의 결분혈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아래쪽 줄기는 폐에 이어지고 횡격막 아래로 내려가 대장에 닿게 되고 위로 올라가는 줄기는 목 앞쪽으로 올라가 뺨을 뚫고 아랫니의 가운데로 들어간 후에 입을 따라 돌아 나와 인중혈에서 좌우로 교차한 다음 콧구멍 옆으로 올라갑니다. 이 수양명 대장경과 관련된 병증은 이 경맥에 지나는 부위인 인후통, 치통, 관골통, 콧물, 코피 등이 있습니다. 이 수양명 대장경이 입술을 돌아 지나가므로 얼굴에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입 주위에 유독 많이 생기는 증상도 대장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족양명 위경입니다. 족양명 위경은 코에서 일어나 교차한 뒤 옆으로 눈 부위까지 올라갔다가 뇌에 이어지고요. 코 바깥쪽 여기에서 윗니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입술을 돌고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후 턱 뒤쪽 아래 모서리를 따라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한 줄기는 이 귀 앞쪽으로 올라가 이마에 이르고요. 또 다른 줄기는 목의 인형혈을 통과해 내려가 쇄골의 결분혈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또 갈라져 몸 안쪽으로 내려가는 줄기는 횡격막 아래로 내려가 위에 닿고 비에 이어집니다. 피부 쪽으로 내려가는 줄기는 쇄골에서 젖꼭지 안쪽, 배꼽 옆으로 내려가 서해부의 기충혈로 이어지는데
자, 여기에서 몸 안쪽으로 내려갔던 줄기와 합쳐집니다. 이어 대퇴의 앞면을 따라 흐르고 무릎을 지나 정강이 발등을 따라 이어지고 두 번째 발가락 끝에 여퇴혈로 들어갑니다. 조경명 위경과 관련된 증상은 땀 증상, 소화 관련 증상, 무릎의 관절 통증, 입술 포진, 인후통, 정신질환 등이 있는데요. 이 모두 이 위경이 지나는 부위와 연관된 증상이죠. 이 12경맥과 기경팔맥 중에서 뇌와 이어진 경맥이 족태양 방광경, 동맥, 조경명 위경인데요. 이 위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 규칙적인 식사, 이런 습관들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자, 다음은 족태음 비경입니다. 족태음 비경은 엄지 발가락 끝에서 일어나 발가락 안쪽을 따라 올라와 안쪽 복숭아뼈 앞에 상부혈로 올라옵니다. 이후 종아리 안쪽으로 올라와 경골 뒤에서 족걸음 관경과 교차하며 앞으로 나온 후에 무릎과 널쩍다리 안쪽 앞 모서리를 따라 올라와 뱃속으로 들어가 비에 닿고 위에 이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갈래 줄기가 나오는데요. 자, 한 줄기는 올라와 목구멍을 따라가다가 혀에 이어지고, 자, 한 줄기는 횡격막 위로 올라가 심장으로 갑니다. 족태음 비경과 관련된 증상은 이 소화 관련 증상과 이 변비나 설사 등의 대변 증상, 피로, 불면증, 혀 증상 등이 있습니다. 이 식사 후 졸려하는 식곤증은 이 비기가 허에서 생기는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췌장의 문제로 생기는 당뇨, 그로 인한 만성 피로도 이 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비경은 이 심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불면증이나 건망증도 이 비장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소음 신경입니다. 수소음 신경은 심장 속에서 일어나 한 줄기는 횡격막 아래로 내려가 소장에 이어지고요. 또 한 줄기는 심장에서 목구멍 옆으로 올라가 눈에 이어집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줄기가 심장에서 폐로 올라갔다가 내려와 겨드랑이 아래로 나오고, 자, 위팔 안쪽 뒤를 따라 내려가 팔꿈치 안쪽에 소회혈을 통과합니다. 이어 아래팔 안쪽 뒤편을 따라 이 손목의 척골 쪽 튀어나온 손뼈의 끝인 신문혈로 갔다가 손바닥의 안쪽 뒤를 지나 새끼손가락 안쪽을 따라 그 끝으로 나옵니다. 수소음 신경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 심장과 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주로 눈을 통해 현실을 인식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심주신이라 하여 우리가 이 현실을 인식하고 사고하는 의식작용을 심장의 역할로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편하게 앉거나 누워서 눈만 감아도 심장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자, 수소음 신경과 관련된 증상으로는 이 눈이 탁해지는 증상, 인후 목이 건조해지는 증상과 이 손바닥에서 열이 나는 증상 등이 있으며 모두 이 신경의 경로와 관련된 증상입니다. 다음은 수퇴양 소장경입니다. 수퇴양 소장경은 새끼손가락 바깥쪽 끝에서 일어나 손의 바깥쪽을 따라가다가 손목으로 올라와 척골의 양곡혈로 나오고요. 이후 아래팔의 척골 아래쪽을 따라 올라와 팔꿈치 끝과 안쪽 뼈 사이에 소회혈로 나옵니다. 위팔의 바깥쪽 뒤를 따라 올라가 어깨 관절로 나와 이 견갑골을 둘러가다가 어깨 위에서 교차하며 이 쇄골의 결분혈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갈라져서 한 줄기는 내려가 심장에 이어지고 횡격막 아래로 위에 도달하고 소장에 닿습니다. 또 한 줄기는 쇄골에서 목을 관통하여 올라가는데 뺨에서 또 갈라져 한 줄기는 눈으로 갔다가 귀 속으로 들어가고 다른 줄기는 코뼈로 올라가 코를 지나 눈 안쪽 구석에 도달합니다. 수퇴양 소장경과 연관된 증상은 주로 통증인데요. 어깨와 목의 통증, 눈과 머리의 통증, 또 이제 심장과 위장을 통하여 소장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발생되는 통증, 즉 이제 식도나 위의 통증 또한 이 소장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제 12경맥이 조금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다음 시간에는 남은 6개의 12경맥에 대해서 알아보며 12경맥 마스터가 되는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STV 상생방송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선정화 빛꽃 행사를 방송합니다. 누구나 방송을 보시면 선정화 빛꽃을 전수받을 수 있으니 몸과 마음을 빛꽃으로 가득 채우는 수행 함께 하시면서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훔치 들천 상원군 훔리지야 보래 훔리 항리사파 훔치 들천 상원군 훔리지야 보래 훔리 항리사파 우주 창조와 치유 소리 대우주 생명과 하나 되네 가을 개벽을 여는 열쇠 구원의 법방미로다 훔치 들천 상원군 훔리지야 보래 훔리 항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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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들천 상원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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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축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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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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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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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도와줘 영세 불망만사 위기 경기 원의 대강 생선 도와줘 영세 불망만사 위기 경기 원의 대강 생선 도와줘 영세 불망만사 위기 경기 원의 대강 생선 도와줘 영세 불망만사 위기 경기 원의 대강 생선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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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